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미래의 한국 축구 감독 3탄입니다. 1탄에 제시 마치, 2탄에 시에놀 귀네슈 감독이 이어 3탄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 2탄과는 다르게 PPT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 2탄의 경우에는 빽빽한 글로 되어 있어 읽기가 힘들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PPT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한다는 점 우선 공지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과연 3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스쿠 세아브라 감독입니다. 현재 GD 이스토리 프라이아라는 팀에서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실제로도 굉장히 젊은 감독입니다. 1983년 9월 15일생, 만으론 40세. 이전에 다뤘던 감독들과 비교해 봐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감독으로 뛰고 있는 분들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아도 굉장히 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포르투갈이고요. 감독 커리어는 FC 레카라는 팀의 수석 코치부터 시작해서 FC 파수스 베이라 U19 19세 이하 팀 수석 코치를 거쳐 정식 감독으로 이었고, 이어서는 여러 군데에서 감독 생활을 하다 현재는 GD 이스토리 프라이아라는 팀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포함해 포르투갈에서 거의 코치 생활과 감독 생활의 전부를 한 분입니다. 우선 간략한 선수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파수스 드 페헤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곳의 지역 팀이었던 FC 파수스 드 페헤이라의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와 포워드로 활약을 했고요. 그렇게 뛰다가 18세 이른 나이에 축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축구를 그만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도 검색해보고 했지만 부상이나 아니면 외부의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그 축구를 그만두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축구를 그만두었습니다. 즉 성인 무대에서의 활동 경력은 없는 셈이죠.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마추어 팀인 FC 레카라는 팀에서 수석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소년 시절 몸담았던 FC 파수스트 페헤이라의 유소년 팀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이후 정식 감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2부 리그의 FC 파밀리캉, CD 마프라 등의 팀을 거쳐 보아비스타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1부 리그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여러 팀을 거치면서 2020년도 최근이죠. GD 이스토리 프라이아라는 팀의 감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FC 포르투라는 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최상위 축구 리그인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L 벤피카와 함께 양강구도를 그리면서 포르투갈 리그 내에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무려 2번이나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컵 대회인 타사다리가에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당시 우승팀이 SC 브라가라는 팀이었는데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후뱅 아모링, 히우 아부 감독의 루이스 프헤이르, 이 감독들 모두 80년대생 감독들인데요. 이 분들과 함께 포르투갈을 대표할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찾아보니까 의외로 한국하고의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현재 한국의 황인택 선수가 GD 이스토릴 프라이아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수원 삼성 유스를 거쳐 서울 이랜드에서 뛰다가 포르투갈 1부 리그의 GD 이스토리 프라이아의 U23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 선수는 왼쪽 측면 수비수 레프트백 주전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유사시에는 센터백으로도 설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도 합니다.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팀이 승승장구하는 데 보탬이 되었고요. 성인 무대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또한 보아비스타 감독 시절에는 현재 울산 현대, 지금은 김천 상무로 이동했겠죠. 이동경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산되긴 하지만 생각 외로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학구파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학자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고국인 포르투갈에서는 차기 명장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아르센 벵거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르센 벵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10년 넘게 감독을 하며 전성기를 이끈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축구 플레이 스타일은 EPL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수석 코치 2명, 콜키퍼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비디오 분석관 1명으로 구성된 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도 축구 얘기를 할 정도로 축구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점은 외유 논란으로 인해 감독 직무유기 관련해 가지고 마찰을 빚었던 클린스만 전 감독에 비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단점도 있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치 및 감독 생활을 포르투갈에서만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의 코치 및 감독 경력이 전무하다라는 점입니다. 없습니다. 과연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 그의 인생 역사상 첫 번째 해외 코치 및 해외 감독 경력이 될 건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국가대표팀 감독 경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클럽팀의 코치 또는 클럽팀의 감독 경력은 있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경력이 없다라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강호로 꼽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팀입니다. 이런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 레벨을 자랑하는 팀이 과연 이런 팀을 이끌고 그것도 첫 번째 국대 커리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소속팀인 GD 이스토리 프라이아와의 계약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위약금 문제가 있죠. 중간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또 빠지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굉장히 거지라는 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쓴 상태여가지고 과연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고 감독 선임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